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도내 현안 사업들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다수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도내 28개 사업 8,640억 원이 반영됐으며 광주 송정, 순천 간 경전선 전철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과 수소 추진 레저어선 개발 사업, 순천 화포해역 갯벌 복원 사업 등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전남도는 광양항 자동화 컨부도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 역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서 얀센 백신 접종 신청이 비교적 저조합니다. 광양시는 미등록 외국인, 건설 노동자, 철도 항만 근로자 등을 우선순위로 하고 30세 이상 성인을 자녀 신청 대상으로 한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접종 신청자 수가 확보량의 50% 수준인 15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는 얀센 백신이 최근 부작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일부 접종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접종 진행과 병행해 추가 접종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여수와 순천, 광양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신규 분양 시장 분위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3개시가 적어도 올 연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달 전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순천과 광양이 해제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해제를 위한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동부권의 주택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제되었을 때 다시 과열된다든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광양에서는 각각 700세대와 9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청약에 들어갔고 순천에서도 조만간 2,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정지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분양을 시작합니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향후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일부 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를 겪은 데 이어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도 입지에 따라 분양률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동단위 해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하고 여수하고 전혀 시장이 좀 틀리거든요. 분양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그대로 묵더라도 최소한에 나머지 지역은 이게 조정을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반면 여수의 경우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청약시장 과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양 계획도 없어 부동산 규제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남도가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추석 선물 사주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도장터에서는 추석 선물 기획 전 30% 할인 행사와 특판전 등을 추진하고 미국 동포 대상 고국 배송 서비스와 출향 향후 등을 대상으로 한 판촉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대학들이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모집을 앞두고 인기학과 신설, 지역 인재 전형 범위와 장학금 확대 등을 내세워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 명칭이 다른 경우 최대 6개 전형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는 2023년 여수항이 개항 100주년을 맞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여수항이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여수시는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23년 4월 1일 세관 지정항으로 개항한 여수항.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근해 항로 개척과 어항단지 구축, 산업화 지원 등의 역할에서 2012년 엑스포 이후
사실상 화물 기능은 광양항으로 이전되고 여객과 관광 기능으로 특화됐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여수항을 남해안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 같은 여수항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23년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백인 시민추진위원회와 시청 내 실무추진팀을 구성했고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기념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최근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진이나 문서, 물품 등 개항 100주년 관련 자료 수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그 용역에서 저희 그 단기, 중장기 여수항 발전 과제들을 도출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그 협의해서 그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갈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100년사 발간과 100주년 기념식 개최, 향후 발전 계획 수립 등 여수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전통성과 고유성에 항구의 본질적 기능과 해양 내적 관광 산업을 결합하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내외 시범항구로서의 비전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항 100주년 사업들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그리고 관계기관들, 해수부라든가 항만청이라든가 광양 항만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계 유관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야 해서 전개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난 100년과 100년 후를 이어주는 여수와 남해안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도서민들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늘부터 여객선 승선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한국해운조합이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서민들이 사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 제시 없이 여객선 표 발권과 승선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도서민 정보 입력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번 달부터 생활항로 구간인 신기 여천, 거문도 초도 등 총 106개 구간에 1,000원 요금제를 도입했으며 전 구간 1,000원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와 지방선거 등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선호도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후보 적합도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오늘 밤 뉴스데스크에서 공개됩니다. 장흥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한 성범죄 전과자 남성의 행방이 12일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이웃조차 성범죄자 거주 사실을 모를 만큼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양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산 중턱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지러운 차량 내부, 운전석에는 전동 절단기가 놓여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50살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건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쯤. 주거지로부터 약 20분 정도 떨어진 야산에 차량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내려간 차, 올라간 차를 다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만 나도 그냥 와서 그 사람이 와서 또 든다냐 싶어갖고 깜짝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A씨는 한 달 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조기에 검각을 같이 공조하면서 보관찰서하고 지금 얼른 지금 수색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무시 안 나오네요. 지금 상당히 다각도로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색에도 11일째 A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관리 여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아난 A씨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을 받았지만 거주지 이웃조차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3년 전 이사를 온 이웃은 성범죄자인 A씨에 대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애들만 애가 4시고 집사람까지 해서 여자만 5이에요.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은 우리가 또 통보를 받았으면은 제가 이제 더 주의를 했겠죠. 출소하거나 이사를 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또 이웃에 통보하는데
반대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사한 주민들이 직접 웹사이트를 통해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고지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적으로 정보 제공을 그동안 이제 안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탐색견과 드론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하는 등 A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 축제로 치르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평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김대중 평화회의가 10월 26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에서 열립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역에서 열리는 첫 국제행사입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국제행사로 정착시켜서 전남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평화와 민주화 인권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면서 세계에 널리 선양하고 알리면서 우리 후세대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김대중 평화회의 조직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번에 두 번째 조직위원회 회의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조직위 위원들은 김대중 평화회의 사전 홍보 계획과 전야제 그리고 국내외 연사 섭외 현황 등 실행 운영안을 심의했습니다. 사전 홍보 프로그램인 대국민 평화 미소 캠페인은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인 상황. 국제학술회의에선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국내외 석학과 평화 지도자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전쟁들의 문제들이 있는 데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는 이 국제학술회의와 문화행사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의 평화 정신에 걸맞는 행사가 되도록 아프간과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경찰과 공조해 차량 터리를 시도한 남성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55분쯤 중마동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범을 포착하고 경찰과 공조를 통한 신속 대응으로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는 올해 관제 효율 극대화를 위해 CCTV 640대의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관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공포된 농지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제한과 신속한 강제 처분을 위해 1년의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없이 농지 처분 명령을 즉시 부과하고 농지 처분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13,000여 건을 대상으로 시청 공무원과 전담 조사원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늘부터 고 이건희 삼성회장 컬렉션을 비롯해 다양한 기획전을 엽니다. 고귀한 시간, 위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컬렉션 전시회는 김환기, 오지호, 천경자 등 전남 출신 거장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진도 출신의 거장 손재영 서예가의 작품과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주목을 받았던 러시안 예술가 그룹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